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기운 차려서 웃고 한번 할까요? 웃으면 네. 복이 온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웃으면 소문 만복내라는 말 듣고 계실까요? 네. 알고 계세요? 뭔데요? 소문 만복내라고. 소문 만복내. 만복내. 예. 아, 웃으면 만복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예. 또 우리 사회에서도 평화가 오고 네.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웃고 한번 시작할까요? 네. 박수 치자. 기분이,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점심 잘 드셨는데 소화도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이게 웃으면 내 모습에서부터 이 편안함을 주면서 상대한테도 굉장히 행복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웃음 치료 시작.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이정국 박사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왜 그럴까요? 밥 먹고 노원에서 그러시네요. 얼굴 인상만 봐도 왠지 포근한 그 느낌, 네. 그리고 또 그 포근한 느낌이 이어서 잘생기셨어요. 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까? 네, 모르고 아이고, 살았어요. 나 그런 말 별로 못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 제가 커피 자주 사겠습니다. 아니 저도 중요하지만 네. 진짜 우리 이정국 박사님한테 뭔가 원하고 뭔가 또 그분들한테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저는 영광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꿈을 향해 이제 사전 5기 도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오늘 궁금했고요. 한번 더 모든 분들한테 마음에 있는 거를 서슴없이 안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내놔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안양에 약 한 2년 정도 살아봤거든요. 안양 저희 사셨어요? 저희 아들이 안양고를 다니는 바람에 네. 고3 때 혹시라도 서울대라도 갈까 싶어서 하숙을 시켰는데 제가 3학년 때는 제가 와서 네. 이제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안양고가 명문이었잖아요. 네, 그죠? 서울대도 많이. 마지막 명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3학년 때 하숙을 시켰는데 3학년 때 제가 직접 박달동에 와서 네.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는 저는 많이 차이가 되었으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상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정국 박사님이 계심으로써 아마 더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한테 대중교통 안양 정착을 위해서 네. 애쓰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맹모 삼천지교. 네, 예, 아들 위해서 안양까지 이사 오셔가지고 그렇죠. 아들 교육을 안양고를 하셨구만요. 네. 그때만 해도 아마 안양 인구가 60만이 넘었을 겁니다. 예. 최고 63만까지 갔는데 아마 지금 인구가 54만 7천 그러니까 55만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 줄었다는 거죠? 5만에서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안양 인구가. 근데 8만 명이 줄었는데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통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중교통. CF 터미널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CF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안양에 저기 터미널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네. 지금 안양에 원래 이제 터미널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 평촌 신도시에 5,500평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됐는데 30년 동안 터미널에 들어서지 않고 그게 용도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평촌 신도시를 이제 리모델링 한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한 30년 됐으니까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 주거단지는 자기 집
새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좀 아쉽네요.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게 터미널인데 그 터미널이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번 달 24일 날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아, 판결이 좀 잘 예, 나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예, 지금 반반입니다. 아,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안양에도 큰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예. 인원 뭐 소수의 인원이 아닌 네. 모든 사람들이 안양이 살기 좋은 교통이 좋다라고 편리하잖아요. 생각해서 네, 네. 많은 주민들이 좀 호응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또 알기로는 고향이 원래 목포 유달산 그쪽인가? 목포만 같아도 양반이죠. 아 그래요.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갑니다. 3시간. 와 그러면 예. 그 정도 목포에서 배 섬나라에서 타고 사셨네. 혹시 흑산도 홍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흑산도 하면 홍도. 홍도 흑산도 그런 거 보통 알잖아요. 예. 그 흑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흑산도 아가씨. 예. 옛날에는 흑산면 우이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도천면 우이도로 바뀌었는데 어. 그 흑산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목포에서 이제 철부선 타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저희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마다나 또 우리 학장님도 계시지만 개천에 용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잘생긴 분이 안양까지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일 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장애복지관에서도 열심히 또 희생을 하시고 계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 개천이 아니고요. 바다에서 잠룡 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구나. 예. 바다에서 바다에서. 용이란 거예요? 잠룡. 잠룡. 올해 용해했잖아요. 그렇죠. 용해했는데 개천이 아니고 잠룡. 바다에서 바다에서 해룡이라고 할까요? 아 예. 용이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비룡이라고 아, 예. 하잖아요. 그 비룡으로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 개천에 숨어 있든지 바닷속에 쫓겨 있는 그걸 이제 잠룡이라고 합니다. 잠룡. 저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본 것 잠룡입니다. 같아요. 잠룡. 아직 승천을 못했습니다. 오늘 올해 용의 해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애를 써주시고 네. 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정구 박사님께서 정치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그 문제가는요. 어, 제가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1995년도에 자격을 따서 97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지금 한 27년 정도 됐잖아요. 27년 동안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이 감정평가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컵. 그럼 이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를 이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내는 직업입니다. 예. 부동산, 우리 주택 값이 얼마인지, 또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건데 이제 정치 감정 평가라는 그냥 뭐냐면 그냥 여당, 만당 감정 평가를 이용해서 좀 그럴듯하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보는 게 정치적 풍자를 재밌게 한번 해본 게 이제 정치 감정 평가라고 제가 영어를 붙여서 지금까지 3번 한번 해봤습니다. 3번. 근데 4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3호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종국 박사님이 안양에 계신데 네. 저희 아들도 이제 박사이면서도 굉장히 좀 유명해요. 이제 무슨 뭐 전공하셨습니까? 지금 빅데이터에다가 국민은행 팀장으로 네네. 이 하나하나 그 코드 하나에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상 못할 정도로 그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감정평가가 뭐고 가치평가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 그럼 평가하면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그 전문가를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평가라는 것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정국 박사님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는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가 그거를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풍자하는 의미에서 정치 감정 평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배식 봉사를 또 많이 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배식 봉사는 그 금방 우리 그 금호 종합복지관 같이
있잖아요. 우리 네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배식판을 가지고 가서 네. 들어 먹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안에 가면은 호계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아, 예.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판을 들고 오면 어르신들이 배식판을 들고 오면 밥, 국, 반찬 이렇게 해서 이제 배식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걸 이제 제가 2008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2018, 2028, 그러니까 한 16년? 1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식봉사한 지. 예.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기간은 한 달에 두 번씩은, 두 번씩 좀 벅차더라고요.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배식봉사해 주죠. 1년 내내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저도 단체에서 우리도 방배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네. 이제 배식봉사를 목요일 날 하는데 네. 제가 1년에 2번 가나? 네. 다른 분들 많이 가는데도 저도 약속을 안 하려고 가는데 꼭 그날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네. 다른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네. 좋은 일. 이거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상의 내 일이다 생각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흘려서 17년 됐네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이거를 지켰다는 것은 그 우리 박사님의 마인드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 가끔 보면은 자주 뵙던 어르신들이 안 뵈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러죠. 좀 세상 아무래도. 이런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제 저 반대로 저쪽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의 삶의 그 부강한 나라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문자를 받았는데 87세래요. 제가 네. 관악노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네. 또 저를 이제 보고 싶어서 문자를 했는데 나이가 벌써 87세래요. 그러시죠. 야, 건강하시구나. 네. 저희도 또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강의도 우승 강의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정국 박사님 네. 말씀 좀 해줘보세요. 꿈이요?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섬에서 우리 섬에서 목포까지 나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배를 타고 3시간 걸리는데 먼저 이제 우리 우이도에서 도초까지 나왔다 도초에서 이제 목포로 오는데 우이도에서 도초 나올 때 보면은 나 혼자 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배. 그러면은 선장 있고 기관장 있고 선원이 있는데 기름값 들어가고 근데 어떻게 해서 나 혼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 배 싹만 받잖아요. 배 운임만. 예. 야 그게 이제 그걸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 뭐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재정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공공경제, 재정학 이렇게 사적 이익을 시장 경제를 바탕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정부 경제를 공부했잖아요. 재정학이라는 게 이제 공공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것을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공공재더라고요. 그 여객선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저쪽에 사람들이 조금 돈이 없어도 이쪽에서 좀 세금 걷어가지고 남은 거 있으면 그쪽에 낙도에 있는 사람들 무태 올 수 있게끔 여객선 운영하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계시는데 그 한 채를 위해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네네. 효율성으로 따지면 엄청 적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배 타고 오는데 그것도 적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어렸을 때도 그걸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안양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차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차 없잖아요. 청소년들 차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차 없잖아요. 네. 그리고 차 없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차 없는 그 사람들 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수요자가 있더라도
그 버스는 노선을 유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이도에서 목포까지 나올 때 나 혼자 배 타고 나오듯이. 그래서 그런 사회가 복지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꾸고 있는 그 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적 시장에서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적 시장에서 공공재와 공익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지사회가 꿈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학을 쓰면서 이제 그런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었어요. 박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전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저도 네.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오직 한 길로 걷는 삶을 갖고 계신데 그 길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하고 잘 노는 세상을 네. 만들려고 네. 어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네. 그 사회가 복지사회입니다. 네. 네. 어른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있기에 아이들 청소년도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가서 그럽니다. 네. 노인대 가면 여기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부자.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 언니 오빠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네. 가난한 나라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칭찬해 줍니다. 맞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자고 예. 웃자고 최대한 하늘나라에 가시는 동안 건강하자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네. 건강.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고 박수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네. 또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그 좋은 말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향해 도전을 열심히 하셔서 꼭 네. 이루어졌으면 어휴, 저는 바람이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이제 한 번 더 저는 또 우리 박사님이 말하는 공공성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공익을 위해 삶을 바치는 이유는 뭔가? 이 그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보는 세상은, 저는 이제 경제학자잖아요. 네.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니까 두 가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은 뭐냐면은 원장님이나 저나 내 이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또 우리 기업이 직원들 월급 주고 남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기성입니다. 이기성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되더라도 그걸 비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그 사람도 이기성이고 나도 이기성이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공익이 실현되고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기성이에요. 사적 시장에서 시장 균형인데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면은 공익입니다. 공공성. 아 예. 그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회입니다. 예. 그게 사회고 그게 국가거든요. 거기에는 이기성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고 공공성, 공공재. 우리가 함께 쓰는 버스, 함께 쓰는 공원, 함께 쓰는 뭐 배, 마을, 네. 함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거든요. 여기는 이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성, 예.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상은 가게와 기업이고 이건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타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상은 이거는 사회고 국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출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쪽 왼쪽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세상을 추구해 줘야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주체는 누가 하냐면 공무원이라든지 관료나 정치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공재를 훼손하고 공익을 훼손해서 그놈을 사적 이익으로 돌려버린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안양 시외버스터는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평생 했던 재정학이 그걸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 시장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나 없이 너무 바쁘잖아요. 내 삶이. 왜? 나도 지금 나 혼자 나가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너무 바빠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건 공교롭게도 내가 나서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학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이타적인 세상이고 공익이고 공공재다 보니까 네. 얘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이제 저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들이 훼손되는 게 그래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 있는 우리가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공익을 실현하는 공직자라든지 정치인들은 이기성을 실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공성, 사회성을 실현해서 사회적 균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세계다. 그것이 복지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말이 길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예.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예.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다지만 외롭고 쓸쓸하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저도 개인적으로도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함께 라면 좋습니다.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서민들도 좋아하고 일반 라면도 맛있는데 함께 라면이면 얼마나 라면이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라면을 맛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는 걸 보면 우리가 침이 고이듯이 네. 맛있는 걸 보면 그거 또 가고 싶어. 우리 원장님은 생각에.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는 사람들한테 네. 웃음을 선사해주고 웃음 네. 치료를 해주고 네, 네. 그런 함께 가는 세상을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세상을 좀 네, 만들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터미널 소송 네. 중인데 이제 어쨌든 결과가 며칠 아니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이 또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는 하늘의 뜻을 좀 맡겨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아니라 판결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되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정국 박사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래서 안양을 위해서 아니면 네. 뭐 전국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아니면 한국을 위해서 네. 뭔가를 도전할 예, 수 있는 예, 꿈 예. 말씀해 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는 이제 이쪽 이기적 세상하고 네. 이타적인 세상을 이제 하는데요. 네. 이게 저기 중앙정부하고 안양 지역하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복지사회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바탕 위에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복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양을 놓고 보면은 우리 평촌 신도시가 1992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가 시행되면서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이제 32년 됐잖아요. 3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슬럼화되고 아파트에 배관에 녹이 슬고 벽에 금이 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 생겨요. 근데 옛날 지은 것보다는 좀 그래도 잘 지어졌는지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걸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안양의 반절이 평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양의 반절이 평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양의 가장 중요한 문제, 평촌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슬럼화된 그 신도시를 이제 다시 그 도시를 새롭게 재생해내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를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법률도 만들면서 이 도시 재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정치인은 누가 필요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소송의 전문가이거든요.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그런 일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평생을 감정평가사로 살아오고 경제학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서 부동산 실물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평촌 신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정국이를 지금 이 자리에 뒀을까? 하고 보니까 평촌 신도시 도시 재생에서 써라 이런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촌이 이정국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 자리 잡았으면 아마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에서 더 벌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뜻은 어떻게 앞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이 아까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섬인데 신안군에서 상산봉이라고 제일 높은 370m 산이 있어요. 신안군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냐면 우리는 우이도인데 하이도가 보입니다. 하이도가 어떤 섬이냐면 바로 이렇게 한 10km 정도 되는데 바다 건너서 10km 정도 그 하이도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시고 살았던 그 섬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요. 건너다 보입니다. 우이도 하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갑이가 국회의원 할 텐데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하나갑 씨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갑 씨는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서 평생 하다가 국회의원이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엄청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막 투옥되고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물속에 빠뜨려질 뻔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맨날 따라다니는 우리 동네 하나갑 선생님은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갑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그걸 귀에 듣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정치를 하는 게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의 꿈을 가지게 된 거는 김대중 씨의 사상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사상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 2004년도에 제가 첫 출마를 했잖아요. 그때 첫 출마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갑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하나갑 선생님 나갔어요. 거기는 이제 그 당시는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났었으니까. 그래서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열린우리당이고 거기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당이에요. 선배님 제가 인사경 가가지고 제가 수사표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이도 그 깡촌 섬에서 선배님도 국회의원 되시고 저도 되면 그 깡촌에서 2명이 국회의원 되면 기사감 아닙니까? 그때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분도 떨어졌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게 두 번째는 우리 둘째 딸 정화를 보면서 정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둘째 일남 3녀를 뒀는데요. 일남 3녀를 뒀는데 둘째 딸이 이제 9월 8월 말일날 이제 하늘나라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더 좋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33살에 시집을 가는데요. 걔를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걔를 보면서 33년을 데리고 있었지만 걔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의정부에 살 때인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프대요. 아직 출산할 때가 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도 출근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출산했다고. 출산했다고. 의정부의 신산부인과 개인병원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일을 중단하고 신산부인과 앞에 갔더니 우리 큰 누나가 걔를 보듬고 나오더라고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진단서를 의사가 쓰잖아요. 거기 딱 써놓은 거 보는데 태변에 의한 호흡곤란 딱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잖아요. 탯줄을 딱 끊는 순간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나올 때 지가 싼 병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게 응급조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 역점 뒤에 성모병원이 있어요. 예. 성모병원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딱 가니까 바로 거기 나오고 계시다. 그 애를 안고 이제 금방 태어난 애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봉고차를 대주더라고요. 거기서 병원까지 한 2km가 채 안 되는데 너무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45분 걸렸어요. 아. 봉고차를 타고 앰뷸런스 타고 음. 45분 걸려서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 들어갈 때까지 45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뇌의 손상이 굉장히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그 퇴원해가지고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3개월째 되는데 저것만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3주 빨리 태어났었습니다. 3주 빨리 태어나니까 크게 뭐 그건 아니잖아요. 눈을 못 맞추기 이상하다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소아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3가지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보지는 못한대요. 평생을 못 본답니다. 이렇게 뇌에서 판독을 못 할 거예요. 그때 의사 수준 이제 진료 수준도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을 못 가누니까 앉지나 서지를 못하고 평생 누워서만 지낼 것이다. 다 먹여주고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년 산다고. 이런 애들이 한 20년 정도 삽니다. 그때 이제 그 소아병동에서 이제 나는 누구를 원망했냐면 우리 애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응? 우리 죄 짓고 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우리 애한테 이렇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퇴원을 해서 의정부 동성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웅일 목사님이세요. 동성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정국 그때는 이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정국 성도에게 보내주신 거는 이 집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정화로 인해서 이 집의 평화와 행복이 꽃필 것이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믿음도 별로 강하지도 못했고 뭐 뚝단지 같은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김웅일 목사님의 기도에 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우리에 맞춰서 변화가 이룰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나는 세무대가 나와서 구세청에 근무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평가사라는 직업을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내 삶이 다 변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개를 중심으로 맞춰지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우리 애는 그럼 장애자로 살다가 33살 33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는데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을 주신 거는 그런 애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돌보라는 사명을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애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인데 그런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나는 행복하잖아요. 우리 애가 먼저 갔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먼저 가거든요. 장애자를 두고. 그러면 애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부모가 형제 자매 못합니다. 우리도 나 부모한테 3남 3녀지만 우리 가족 살기 힘들지 우리 형집 우리 누나집 한번 돌본 적 없어요. 명절 때나 만나서 인사치레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가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나는 그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얘들을 남기고 가더라도 네. 그것을 우리 사회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회, 그게 복지사회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남 3녀 중 정화가 33년을 살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정화가 바람이 뭐겠습니까? 아빠가 정말 좋은 일 하셔서 우리 또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구에 좋은 이미지로서 네. 정치 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하늘에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주길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정화에 대해서 여쭤보려 네. 했는데 진짜 네. 장애인 복지관을 저도 가보거든요. 예. 가기도 하고 대구에 갔을 때는 그냥 장애가 한 30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네. 이분은 팔이 없어서 장애, 다리가 아파서 장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정신적인 장애. 네. 그분들이 이제 복지관을 갔을 때 강의를 갔을 때 근데 그분들이 더 잘 따라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히려 깨닫고 오는 겁니다. 나같이 건강하고 내가 어쩔 때는 화나고 힘들 때는 내가 장애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태어난 거를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장애를 돌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네. 정말 빛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않나. 맞습니다. 걔네들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회적 균형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균형에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사회적 균형에서 이룰 수 있는 건데 그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공직자고 그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런 사회가 되게끔 뭐 한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우리 저는 네. 얘를 33년 키워보니까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점점 좋아지는 것 이 같습니다. 장애인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잘만 지도해주고 교육하고 그러면 오히려 천재 같은 그 모습을 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장애복지 더 네. 앞장서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니 오늘 또 우리 저기 거모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도 거의 정신적인 질환 네. 장애이지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네. 웃으면 만병통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치약 중에 제일 맛있는 치약이 통치약이래요. 아, 만병통치.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마무리를 했으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네, 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셋째도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네. 확실합니다. 건강해야 또 봉사할 수 예, 있습니다. 15초만 웃어도 이틀 네. 더 살고요. 네. 이틀 더 살면 2년을 더 생명 연장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대요. 알겠습니다. 돈을 그냥 거저버는 거예요. 네. 웃으면 건강하면. 자, 우리 박사님. 자, 입꼬리 걸리고. 네. 자, 지금부터 웃음 발사 하겠습니다. 시작!